세종시 광제사의 다음 달 낙성을 앞두고 종단이 막바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도선사, 화계사, 보문사 등이 신도시 포교의 원력을 담아 광제사 불사에 적극 힘을 보탰습니다. 생생한 신행담으로 감동을 선사해온 조계종 신행수기 발언문 시상식에서 김도연 불자가 무아로서 진화를 꽃피우리란 제목의 수기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역대 문화부장 스님들이 불교 문화비전 2030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금의 종단 3원 체제 문화원을 추가해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계종 100년대계 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정보정책 주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수요자 개개인의 초점을 둔 맞춤형 지원책이 요구됐습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천태종 생명존중 환경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기법의 시각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 10대 사업인 세종광제사의 다음 달 낙성을 앞두고 종단이 막바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도선사, 화계사, 보문사 등 수도권 주요 사찰들이 신도시 포교의 원력을 담아 광제사 불사에 적극 힘을 보탰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된 100만 원력 결집 불사. 10대 사업인 세종 광제사 건립의 모든 불사가 다음 달이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00만 대성 원력 보살을 결집하는 것이 한국 불교의 내일을 열기 위한 우리 종단의 소원이라면 그 첫 번째 실천은 보시 바람일입니다. 다음 달 9일 광제사 대웅전 낙성식과 부처님 점안 법회를 통해 그 성대한 위용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주요 사찰들이 불사의 막바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도선사는 광제사 건립기금 5천만 원을 쾌척하며 36대 집행부 핵심 종책 사업의 회항에 힘을 보탰습니다. 광제사가 잘 사업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님들하고 좀 어떻게 동참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또 마침 우리 같은 문중에 계신 호국지장사 스님께서도 같이 좀 마음을 내셔서 같이 이렇게 오게 됐고. 이에 앞서 화계사와 강화 보문사, 호국 지장사가 각각 2천만 원을 후원하며 광제사 불사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광제사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 없이 오로지 종단 재정으로만 건립을 추진해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교를 통해서 부처의 가르침이 세계 만방에 펼쳐지는 것이지 어떤 한두 사람의 수행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행력을 바탕으로 포교에 매진하는 것만이 수행자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 광제사는 전월산 일대 16,0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건립되며 대웅전은 중층 목구조에 317.35제곱미터 규모로 세워집니다. 광제사는 종단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신도시 포교 불사의 결과물로 기록될 전망인 가운데 대웅전 낙성식 행사엔 2,000명의 대중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세종 신도시의 전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2014년 부지 매입과 2017년 사업계획 수립 등을 거친 광제사는 종단 신도시 포교의 거점이자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 공간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대웅전 낙성식과 함께 부처님 점안 법회 등을 마치면 행정수도 세종시의 포교와 불교문화 확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생생한 신행담으로 감동을 선사해온 조계종 신행수기 발언문 시상식에서 김도연 불자가 9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도연 불자는 무아로서 진화를 꽃피우리란 제목의 수기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무대에서 영예의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우 수상인 포교원장상은 이동엽 불자가 출품한 늘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차지했고, 박종근 불자의 학생 청년 신도회와 함께한 사홍서원이 중앙신도회 회장상 수상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BBS 불교방송 사장상은 나의 신행 연대기의 송희운 불자, 법보신문 사장상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옷의 송병화 불자, 동국대 총장상은 행 2번의 용기의 김승희 불자,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상은 오늘도 부처님께 기도합니다의 박현주 불자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불심의 연꽃을 피워올린 수상자 여러분의 글 속에서 불자들과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느끼는 마음의 감동과 울림은 사회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는 일반 부문 60편, 교정교화 부문 54편, 발언문 45편 등 총 159편이 접수됐고, 수상작 28편은 BBS 불교방송을 통해 전국에 송출되고 단행본으로도 출간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의 역대 문화부장 소임을 맡았던 스님들이 종단의 중장기 전략과제 불교 문화비전 2030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나눠진 지금의 종단 3원 체제에 문화원을 추가해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문화부에서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성보문화재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전산화 등으로 점차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연등회와 방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일반 회계의 2~3배에 달하는 국고 보조 사업이 늘어났고, 여기에 지적재산권 등의 새로운 과제가 추가됐습니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그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새로운 계층, MZ세대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도전 기회가 있습니다. 조계종 문화부가 불교문화비전 2030 수립을 위해 역대 문화부장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책의 승계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0년 동안에 문화부장이 14분의 문화부장을 거쳤습니다. 문화부장이 해봐야 1년에서 1년 반이 지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부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을 거라 보고, 이러한 기록들을 갖다 남겨놓음으로 해서 역대 문화부장 스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종단 문화정책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부의 조직과 위상은 이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 종단은 그 문화부가 근간이 돼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문화부는 뒷전으로 밀려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대정부 주요 공약의 상당 부분이 문화부 업무라며 이제는 종원 개정 등을 통한 문화원 신설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역사를 갖고 있는 조계종이 한국 땅에서 진짜 조계종 안에 직제로 원장제로 저희들이 문화원장이 포교원장, 교육원장 이런 식으로 같이 문화원장도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온라인은 불교문화 콘텐츠 확산에 있어 기회이지만 한번 훼손된 불교문화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게 상당히 보호가 강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장단점을 잘 고려를 해서 어느 선에서 활용을 하게 하고 오픈을 하고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제재를 하고, 이게 36대 집행부에서 정리된 지난 20년 동안의 불교 문화 사업 현황과 과제들은 오는 9월 1일 선거를 통해 들어설 제37대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가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구분된 정책의 벽을 허물고 수요자 개개인의 초점을 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현직 교사와 청소년, 청년 불자들까지 한국 불교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 주최 3차 회의와 워크숍이 동시에 열린 자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진행했던 앞선 2차례 회의 때와는 달리 이번엔 정책연구원 초청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현 정부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각종 아이디어와 의견 등의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세대위원회가 그동안 생각하고 왔던 점과 오늘 또 이 워크숍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 정책에 대한 저희 변화와 저희들의 생각과 매칭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세대위원회의 갈 길을 다시 정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에선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의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구분된 정책의 벽을 허물고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부처에서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어디에도 아동, 청소년, 청년을 한국처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이 따로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동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와 청소년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쪼개진 거죠. 쪼개지니까 통합 논의는 백지화됐어요. 실제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을 제각각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업무 평가도 부처 간 경쟁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져 연계와 협력이 크게 미흡한 상황입니다. 생애주기별 접근 방법을 통해선 청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청소년기에 미리 대비하는 방식의 예방적 접근으로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 통합계층 내 더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어 수요자 맞춤형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혹은 전문대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1년 동안 미리 준비를 해서 졸업 전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문제를 예방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좀 타겟팅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불교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결성된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 위원회가 앞으로 펼쳐 보일 새로운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정책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사찰 음식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사연 따라 찾아가는 사찰 음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29일까지 사찰 음식을 통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연을 접수받아 모두 2,000명에게 사찰 음식 도시락이나 간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취업, 개인 사정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신청자들은 누구나 사찰 음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응모하면 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재작년 처음 시작돼 대학병원과 소방서, 경찰지구대, 학교 등에서 다양한 사연이 접수됐고 당시 사찰 음식 물량을 2배로 늘리고 접수 기간도 연장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수기가 채택되면 사찰 음식 도시락이나 간식을 최소 20개에서 최대 50개까지 신청할 수 있고 불교문화사업단은 접수된 사연을 매주 금요일에 선정해 각 지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초청으로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사찰 음식 홍보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화사업단은 외교단 부인회 30명을 대상으로 사찰 음식 5찬을 진행한 데 이어 현지 정관계 인사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관계자, 다른 나라 총영사 등 150여 명에게 사찰 음식 만찬을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UC 버클리 동문회관에서 UC 버클리 재학생과 관계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 음식 강연과 시식,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은
김치와 장을 활용한 제철 사찰 음식을 선보였고 참가자들은 절제된 식재료와 조리법으로도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 10월 외교부와 진행한 한국불교 문화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종교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천태종 생명존중 환경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공존을 지향하는 연기법의 시각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사태, 부쩍 빈번해진 극단적 기후 현상 속에서 불교계가 환경 문제 대응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생명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는 천태종 생명존중 환경포럼은 서울 관문사에서 지구기후위기 극복과 생명 존중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사회 각계의 제언을 공유했습니다. 생명 존중을 화두로 한 사회운동에 앞장서온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서면 축사를 통해 불자들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당장 나의 편리함과 만족된 생활에 대한 과잉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기반 체계가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지구 기후 위기의 현황과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주로 논의됐는데 종교계의 역할로는 무엇보다 근본적 사고 전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전 기세경 최승품에는 땅에서 자연히 나던 물질, 지비의 맛에 현혹돼 너도나도 탐욕을 부리다 결국 지비는 사라지고 복을 잃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날 상황을 빗댄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탐욕을 좇는 행위가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경계하고 나와 세상을 불의로 인식해야 한다는 연기법적 인식이 강조됐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에 편리해진 만큼 이 상의성이라는 부분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저것은 이미 분리된 형태로 뇌 속에 각인이 돼가는 상태라고 봐요. 그렇다 보니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의식의 개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을 세상의 존재들이 함께 지은 공업으로 본다면 문제 해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인류가 만든 이런 위기에도 다시 선업을 쌓아 극복하고 되돌릴 수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이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란 주장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온실가스의 제도적 관리와 함께 개인별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을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적 실천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새것 대신 중고를 이용하고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등 공동체를 우선하는 시민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느냐 자전거를 타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죠. 이런 것처럼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데는 어느 나라 사람들도 사실 이거를 과감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배달이 있고 더 많은 온라인 쇼핑이 있고 여러분들이 세미나에서는 정치권도 함께해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 인간이 편리하게 너무 살았다. 그런 관점에서 불교계의 삶, 특히 천태종의 삶, 이런 스님들의 삶, 이런 자연의 삶과 이런 것도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종교계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 하나의 인드라망으로 연결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작은 실천이야말로 공존의 방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친 지역민들을 위로하는 치유음악회가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 말사이자 천연기념물 비자나무 숲으로 유명한 화순 개천사에서 열렸습니다. 화순불교 사암연합회가 주최하고 개천사가 주관에 열린 음악회는 소리꾼 백금열 씨의 사회로 국악가요, 거문고 연주, 남도 민요, 바라춤, 판소리, 포크밴드 등으로 2시간가량 펼쳐졌습니다. 개천사 주지 보원 스님을 비롯해 지역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신정훈 국회의원, 개천사 신도 등 100여 명이 동참해 전통국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선율의 향연을 만끽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선 지역의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개천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1,000만 원이 사단법인 화순 꿈나르기 자원봉사센터에 전달됐습니다. 여성불자 모임 부리회가 시상하는 제37회 부리상 수상자로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스님과 부산 개인택시 법륜회,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부리상 연구 분야 수상자인 해인총림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스님은 동아시아 고대 승려들의 계율 사상을 연구해 계율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부리상 실천 분야를 수상한 부산 개인택시 법륜회는 1999년 달리는 법당을 기치로 설립된 이후 결손 가정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연탄 생필품 나누기 등의 자비행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은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문화창달위원 등을 지내며 불교민속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한 공로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부리상 연구 실천 분야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연구비 각 2천만 원이, 특별상 수상자에겐 상장과 연구비 각 1,0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의 접경지역 순례 프로그램이 국고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9월 관련 행사가 진행됩니다. 조계종 민추보는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오는 9월 3일 금강산 옛길 따라 평화로 통일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철원의 DMZ 생태평화공원 트레킹과 일제강점기 금강산 전기철도 교량 탐방을 연계한 현장 순례로 진행되며 민추본 회원 등 1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행하는 전문 강사가 분단 문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남북 접경 지역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무더운 여름을 맞아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새로운 힐링 TV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BBS TV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도 도량들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영상에 담은 한국의 불교 성지를 어제 오후 5시 30분에 첫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불교 성지는 5대 정멸보궁인 통도사와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정선 정암사, 법흥사, 3대 관음기도 도량인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 강화 보문사, 3대 지장기도 도량인 연천 심원사, 남해 용문사, 선운산 도소람의 아름다운 풍경 등을 고품질 영상과 음질로 담았습니다. 한국의 불교 성지는 직접 불교 성지를 방문하지 못한 안방의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현장 영상미를 통해 깊은 신심과 감동을 선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과 내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한 10분 불교 수업은 일반인들에겐 어렵게 생각되는 불교를 다양한 분야의 영향력 있는 강사들이 쉬운 일상 용어로 설명해 불교의 교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